논의가 일종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열매를 거둬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 신년사가 9천자 분량인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와 평화였습니다. 각각 17회와 16회 언급됐는데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고 그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그런 뜻도 밝혔습니다. 예. 이 9,039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신년사라든지 취임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글자들을 기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실제로 하나하나 세어봅니까? 요즘은 프로그램들 잘 돼가지고 프로그램 체크해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 숫자가 나오고 또 몇 자인지 그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 이 집권 후반기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다는 건데 크게 보면은 부동산 안정과 또 대북 기조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배경이 뭡니까? 그 문 대통령은 그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 지금 남북이 사실 북미 대화 쪽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남북 관계 개선에 좀 소홀히 했고 그 결과 그 북미 관계가 난항을 겪으니까 남북 관계 역시 타격을 입었다. 그런 좀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남북이 국제 제재와 상관없이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하자라면서 남북 접경 지역 협력 시작, 도쿄 올림픽 단일팀 등 그 스포츠 교류 실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실현, 그리고 뭐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안도 보면은 남북 접경 지역 협력 시작, 뭐 도쿄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지금까지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던 과제들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면 뭐 물밑 접촉이 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항상 그 남북 관계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항상 접촉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지금 공개는 못하지만 통로는 있었다. 예. 사실 그 남북이 그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이 뭐 군사 통신성도 하고 또 미국 뉴욕에서 유엔 그 기구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고 접촉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올라간 정치 지도자들이 꽤 있죠. 대통령만 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데 북에서 답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도 이렇게 엄중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까요? 예, 그 사실 문 대통령 이번 제안은 실제 김 위원장을 답방을 요청했다기보다는 그런 답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좀 개선을 시키자 그런 쪽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아마 문 대통령의 제안에 좀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북한은 그 비핵화 연말 시한을 잡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무시했고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가 끝나면은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딱히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란 사태가 끝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든지 결국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과거 그 이란, 이라크, 북한이 그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악의 축의 예. 세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이란 문제가 끝나기를 그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게 이란이 끝나면 남은 건 북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이게 좀 관계 개선을 꾀한다든지 좀 상황 전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라든지 오늘도 이란이 뭐 정밀 타격을 했는지 어떤지는 뭐 지금 분석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공격을 감행했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이란 사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NSC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 계획이 돼 있습니까? NSC는 이틀 전인가 그때 전에. 이미 열려가지고 상황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유 수출이 70% 이상이 들어오고 있고 예. 또 현지 교민도 있고 여러 가지 거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 상황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평화기획 비서관이 지금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자 워싱턴에 있는데 거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은 뭐뭐와의 전쟁 이런 과격한 단어는 그동안 뭐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신년사에 담았던 배경이 뭘까요? 그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의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15년 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문제가 좀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되는 9억 이상의 아파트 그런 것들은 한 3,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3, 4% 중에서도 일부 투기 세력이 상당 그거를 가지고 좀 뭐라고 장난을 친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청와대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여정부의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그 부동산 그때 서울시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죠. 그 뉴타운 광풍으로 부동산을 엄청 띄웠고 그걸 못 잡으면서 참여정부가 완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힌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거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뭐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잘 안 썼는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형사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완전히 근절하려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같은 인식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거는 언론이라든지 예. 국민들이 흔히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같은 입장에서 쓴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했고 한 달 뒤에 그 대출을 완전히 엄청 규제하는 12.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두 달 뒤에는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이 12.16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 지난번에 발표한 뭐 대출 제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가 있었죠. 이것을 뛰어넘는 추가 대책이 신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일단 현재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또 압박 수위도 높이는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하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종합 종부세 부담도 늘리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매 제한 기간이나 실거주 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고 부동산 자금 출처 집중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 거의 불법 부동산 그 거래에 관련된 감지를 상시 체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왁자지껄 하죠. 그 12.16 부동산 정책 발표와 이 진행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내놓았습니까? 예, 노영민 실장이 지난번 12.16 그때 정책이 나온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한 채만 놔두고 다 팔아라 그런 예. 식으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 실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고향인 그 충청도에 한 채가 있고 또 서울에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대상이 아닌데 본인 이번에 그 대상이 아닌데도 그거를 팔면서 약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모범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해서는 뭐 여야 반응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각 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 도약을 위한 그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예. 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만 드러났다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들이 유감스럽다. 자화자찬 꼴불견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도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좀 쓴소리를 했는데 정의당은 좀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이제 행동으로 결과를 좀 만들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은 뭐 이렇다 할 비판은 따로 없었나요? 일단 행동으로 더 지금까지 계속 좋은 이야기를 했고 철학은 방향은 맞으니까 이제 좀 행동을 내라.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라. 그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